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하루를 최종 마무리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좀 이제 시원시원한 상승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래서 연 이틀 동안 상승한 것이 언제인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힘을 주는 하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장기 투자라는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주가가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졌을 때, 그동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었잖아요. 요때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을 높여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상승을 함에 따라 그 수익률의 맛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식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제 평균 단가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보셔야 할 것은, 실제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느낌에 걱정과 우려가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좀 겁이 난다. 이러한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러한 분들은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도 또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험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면 그에 따라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와 그리고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배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하락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오늘 상승을 했다고 해서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 상태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주가가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며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전불패 여러분들 항상 수량 꼭 집중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종목이 성장주여야 합니다. 그냥 아무 주나 그냥 막 사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 그리고 초우량주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종목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ETF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타이거 S&P 500 또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불패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ETF 종목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이제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려 1.33% 상승장으로 이끌었고요. 그럼에 따라 이제 코스피는 2700선에 근접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2694로 1.33% 상승.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의 향방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렬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 3월 17일 오늘 외인들은 4,63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기관은 2,5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과 기관은 왜 매수를 했느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 해서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는 미국의 FOMC, 네, FOM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죠. 네, 요에 따른 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에 외국인 매수 유입이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우크라이나 이슈에 이제 메모리 칩 수급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기술주이죠. 선조표정들. 이런 이제 기술주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휴전하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투기 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봇이나 또는 메타버스 이런 이제 기술 개발 계획을 좀 발표를 함에 따라 삼성전자도 로봇이나 메타버스의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메모리 칩의 수급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증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 긍정적으로 불장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네, 정말 오랜만이죠. 맨날 물장이었습니다. 맨날 파란불이었는데 오랜만에 상승장으로 이끌었고요. 뉴욕의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산업은 1.5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3.77% 폭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S&P 500도 2.24% 폭등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일본의 니케이 둘두로 3.46% 상승,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도 1.4%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콩의 항생 완전히 대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무려 6.42% 대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증시 중에 마이너스 9%도 막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만회가 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 증시 또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폭등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에서 3% 넘게 상승장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주요 증시 이제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체적으로 딱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모두 다 상승장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3% 하락장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SK하이닉스 무려 6% 폭등장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또는 네이버, 근데 선조표자분들 시가총액 SK하이닉스가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무려 6.44% 폭등장을 일으킴으로써 오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시가총액 6위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와 LG화학. LG화학은 무려 6.33% 폭등장을 일으켰고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대형주 종목들이 매우 시향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오늘 71,200원에 다시 70,000전자에 등극을 함으로써 1.14% 상승을 했고요. 증시는 71,800원 고점까지 터치를 했지만 아쉽게도 증시가 소폭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렬하게 나타남에 따라 주가를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연 이틀 상승장으로 이끌었지만 아직도 불안 심리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오늘 이제 외인들이 35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연 이틀에 비해 좀 줄어들었지만, 개인 투자자는 무려 그동안 매수했던 것을 또다시 팔아치우면서 10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개미 투자자와 바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오늘 130만 주 무려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증권이나 은행이 매수를 했고요. 그 외 투신과 종금, 보험과 연기금 이렇게 좀 팔아치웠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증권이 좀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1.74%, 1,100원 급상장을 보여주었고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이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제 긍정적인 장세가 펼쳐졌는데, 하지만 역시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요즘 들어 외인들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들이 얼마나 팔아치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인들이 11만 주 좀 매도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매도 때린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받아냈고요. 기관에서는 특히 증권과 보험이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투신도 소폭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지수는 긍정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맞추지 못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딱 확실하게 무언가가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외인들의 수급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간단하게 좀 체킹을 해보면요. 오늘은 공매도가 상당히 현재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만 주 정도 공매도 때렸고요.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 이슈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뉴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 또 다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한마디에 춤춘다. 네, 어제 주주총회가 좀 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총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소식과 함께 메타버스와 로봇주 이러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이 입을 열자 코스닥이 동료를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와 로봇 이러한 신사업 동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이제 정말 전망치가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망치가 나오자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 예를 들면 메타버스와 로봇 그리고 신사업 발굴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의 육성, 발굴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인 사업 하나 나왔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빠진 러시아. 네,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러시아의 이제 사업을 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국과 스마트폰 어부지리로 인해서 3월 달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러시아와 좀 친한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력 지원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같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친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남은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제품을 대안으로 지금 좀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선제표자분들 그렇다고 한들 르브라가 폭락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늘 수는 있어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물류에 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제 천만 개미 시대. 정말 이제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큰 관심과 염원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그 나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정말 우량주, 삼성전자 더불어 ETF 종목까지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패자분들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